안녕하세요. 이번 챕터에서는 최소 임계전류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계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최소 임계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석 단계에서 최소 임계전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방성, 이등방성 성질을 가지는 초전도체의 임계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계전류의 정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초전도체의 초전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 전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임계전류는 이 초전도체에 따라서 등방성과 이등방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등방성의 경우는 이 외부 자기장의 세기뿐만이 아니라 각도에 따라서 임계전류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두 종류의 그림을 참고하면 이 왼쪽의 두 개는 나이비움 타이타늄과 MgB2인데 이들은 등방성 성질을 가지는 초전도체이고, 오른쪽 그림 YBCO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자기장의 세기뿐만이 아니라 각도에 따라서도 임계전류의 값이 다른 이등방성 성질을 가지는 초전도체입니다. 즉, 좌표계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 외부 자장의 각도가 Y축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X축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를 각각 C-액시스와 AB 플랜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들 각도에 따라서 임계전류의 값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YBCO에서는 임계전류는 외부 자개의 세기뿐만이 아니라 각도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등방성 성질을 가지는 MgB2의 임계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MgB2의 임계전류 및 임계전류 밀도의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외부 자개가 약할수록 임계전류나 임계전류 밀도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 결과에서 우리가 외부 자개의 각도와 임계전류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값은 찾을 수 없습니다. 즉, MgB2는 이 외부 자개의 각도와 무관한 등방성 성질을 가지는 추전도 선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등방성 성질을 가지는 YBCO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전도체의 임계전류 값은 오른쪽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MgB2와는 다르게 추가로 알 수 있는 점은 이 외부 자기장의 각도, 즉 X축에 따라서 임계전류의 값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즉 YBCO는 외부 자장의 각도에 따라서 임계전류의 값이 다른 이등방성을 가지는 초전도체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외부 자개가 Y축 방향, 즉 C-액시스 방향일 때 임계전류가 최대가 되고, X축 방향일 때 임계전류가 최소가 되는 것을 시험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전도 선제는 이등방성 특징을 가지므로 이 최소 임계전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최소 임계전류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르콘산 발효물로 도핑되어 있는 YBCO입니다. 즉, YBCO를 제작할 때 추가로 미세한 불순물인 지르콘산 발효물 첨가합니다. 이 불순물을 첨가하게 되면 아래 그래프와 같이 최소 임계전류의 값이 나타나게 되는 각도가 변하게 되고, 이 임계전류의 값도 불순물에 도핑된 양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불순물의 역할을 간단히 말하면 이 자개 B와 평행한 방향, 즉 최소 임계전류가 나타나는 각도에서 이 불순물을 첨가 시 큰 피닝 코스를 제공해서 임계전류를 향상시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 지르콘산 바륨을 도핑하게 되면 B와 평행한 방향에서 최소 임계전류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것은 이 초전도체가 힘을 받을 때 발생되는 임계전류의 변화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시로 앞 슬라이드와 같이 지르콘산 발효물로 도핑되어 있는 YBCO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온도와 외부 자기장이 일정한 조건에서 이 추전도 선제의 임계전류 결과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응력이 아예 가해지지 않았을 때가 검은색 선이면, 이 추전도 선제가 압축 또는 인장 응력을 받게 되면 임계전류의 값이 변하거나 또는 그 각도가 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력이 발생되는 조건에서도
이 최소 임계전류가 발생되는 값이나 각도를 찾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추가로 이 응력과 임계전류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챕터 3.1.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이 추전도 선제 단계에서 최소 임계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몇 가지 연구 사례들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선제를 이용해 전자석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따라서 선제뿐만이 아니라 이 자석 단계에서 최소 임계전류를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총 6개의 레이스트랙이 있고 이들이 일정 조건 하에서 운전을 한다고 할 때, 그리고 이들의 전자석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임계전류를 IC라고 할 때, 이 운전전류 IOP와 임계전류 IC와의 관계를 이 자석 3개를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각 레이스트랙에서 이 추전도 선제에서 받는 이 외부 자장의 크기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이 SPC1 자석이 어느 특정 위치에서 최소 임계전류 값이 나오는 것을 해석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석 단계에서 우리가 최소 임계전류가 발생되는 위치와 그것의 값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 임계전류의 값은 이 로드라인 메서드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로드라인 메서드는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드라인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설계된 추전도 자석에서 최소 임계전류를 결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동작 전류를 검토할 때 사용되는 선입니다. 아래 그래프와 해석 결과를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는 이 로드라인 메서드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해석 결과는 이 레이스트랙에서 임계전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최소 임계전류의 위치와 값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최소 임계전류의 위치는 이 분홍색 화살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때의 값은 94.6A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동작 전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왼쪽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동작 전류를 0에서 서서히 증가시킬 때 이 자석의 임계전류는 감소할 것이고 이 최종 94.6A에서 이 동작 전류와 임계전류의 값이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 값을 이 설계된 추전도 자석에서의 최소 임계전류라고 합니다. 즉, 이 설계된 자석은 94.6A 이상의 전류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최소 임계전류가 94.6A로 결정이 되었으니 이 최대 동작 전류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 최대 동작 전류는 이 최소 임계전류와의 비율을 고려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비율을 70에서 80%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아래 그래프의 경우는 이제 70%라고 비율을 생각한다면 동작 전류가 66.2A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즉, 설계된 자석 단계에서 최소 임계전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진을 두어 최대 동작 전류까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챕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최소 임계전류에 대해서 선제와 자석 단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제의 경우는 첫 번째, 이 YBCO 초전도체는 이등방성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즉, 외부 자장의 각도에 따라서 최대, 최소 임계전류를 가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외부 자장과 수평 방향에서 최소 임계전류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최소 임계전류의 각도와 크기 변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지르콘산 바륨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석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전도 자석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이 최소 임계전류의 발생 위치와 값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소 임계전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로드라인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라인 메서드를 이용해 최소 임계전류가 결정되면 이 자석의 최대 동작 전류를 검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